스페인의 어느 식당 거리.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두고 봐. 내가 장사 접게 해줄 테니까. 이곳의 어느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는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의 표현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가게는 얼마 후 충격적인 이유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좌절한 식당 사장은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어린 두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발견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평범한 여성 엘레나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개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피덩이 같은 어린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소위 싱글맘이다 보니 더욱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부터 제가 식당을 차려서 운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했기에 처음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친척이나 지인들도 없었기에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니까 데리고 다니기에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의 힘든 시간을 버텨낸 보답으로 지금의 가게를 구할 수 있었고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두 아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웃으면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가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비단 저에게 있어서 큰 꿈은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꿈이 소박한 탓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삶을 살며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의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고 지금처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죠. 사실 지금 상황들도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한 상황이었기에 그럴 만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지 않는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만약에 제가 더 잘되기 위해서 식당에 무언가 변화를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괜한 도전 정신으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늘 했죠. 지금 제가 가게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핵심 메뉴는 대부분 스페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스페인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 스페인 전통 음식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최근 들어 유행하는 각종 세계 음식에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영문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조금 적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마치고 금쪽 같은 저의 두 아이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시청하려고 했죠. 요즘에 저와 아이들이 푹 빠져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쩜 그렇게 드라마를 재미있게 잘 만드는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다른 나라의 영상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생각을 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어중간한 시간에 웬 손님이 혼자 찾아왔죠. 평소 같았으면 그러한 손님들에게도 늘 친절과 웃음으로 맞이하며 반겼을 텐데 그날은 이미 정신은 퇴근을 해버린 후였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다 보니 조금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프로 정신을 발휘하여 친절하게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을 볼 때면 제가 이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듬뿍 받곤 했죠. 하지만 식사를 거의 마친 그 손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저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고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쪽이 사장님이세요? 이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맛은 평범하고 메뉴는 너무 단출하고. 저는 음식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한테 마케팅 광고를 좀 해보시죠. 최소 매출 5배는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손 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저는 갑작스러운 해당 손님의 발언에 잠깐 멍한 표정을 짓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미친 인간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고급 노트북과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걸 보니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그 손님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갑자기 그 손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신경질을 내시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뿐인데도 아주 발광을 다 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두고 봐. 내가 장사 접게 해줄 테니까. 참, 진짜 오늘 욕 나오게 일진이 더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손님을 내보내었고 예정대로 일찍 마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해 보아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분 나쁜 진상 손님 때문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때의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박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식당은 아니었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남는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손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식당에 저 혼자 덩그러니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게 당최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장님, 혹시 그 소문이 진짜예요? 아주 인터넷에 퍼지고 난리가 났던데 사장님이 진짜 손님에게 음식을 던지고 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의 식당을 특정하여 저러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짓거리를 그때의 그 진상 손님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었고 IP 조회도 어려운 곳이어서 경찰 측에서도 글쓴이를 특정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아주 환장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늘 현재 상황에만 안주하고 있다가 이런 진상 손님 한 명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동안 제가 뭘 했던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대비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벌어진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죠. 이제는 저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즐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생계가 위협당하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죠.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은 겨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피켓을 세워서 해당 루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손님들에게 피력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손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제 가게에 대한 관심은 대중에게 식어버린 이후였기에 다시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소문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의 이슈 거리에 달려들고 물어뜯을 대상이 필요한 거였죠. 그 진상 덕분에 제가 그 피해자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한참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가게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한없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었나 봅니다. 저의 식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파리만 날리는 식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저는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진상 손님 한 명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고 말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두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지 않았겠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참 후회가 되네요.
제가 왜 그렇게 인생을 평안하게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던 것인지, 여러 사람들의 말씀대로 제가 조금 더 분발하여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러한 일들에도 지금처럼 생계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뻔했을 텐데 말이죠. 가게를 폐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놈의 허드렛 일들. 제가 그토록 힘겹게 허드렛 일들을 하며 어렵게 시작한 식당 운영이었는데 다시금 과거의 저로 돌아와 있었죠. 어찌되었든 두 아이들과 함께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허드렛 일을 할 때와 지금은 또 달랐습니다. 그마저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저보다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이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그저 늙은 일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모은 돈도 없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처지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보호소에 맡기고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을 감아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생각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한국에 여행 가? 저의 막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거든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도 한번 데려가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리면 진짜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난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막내딸의 그 한마디가 불러올 나비 효과들을 말이에요. 아마도 아이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말아먹고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는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생활비로 한국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말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아도 정말이지 미친 선택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 여행이라니. 처음 마주한 한국은 정말이지 신세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아주 생생한 선진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담아내자니 저의 눈이 호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스페인도 꽤 과거에 비해서 큰 선진 문화들을 이룩해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보통 이런 나라는 치안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정서도 불안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마치 그런 전쟁이 언제 있었나? 혹은 그런데 뭐? 어쩌라고?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모습에는 여유가 있었고 각자의 목표가 뚜렷해서 아주 바쁜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배려심이 깊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와보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진짜 크게 놀랐던 것은 바로 음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망해서 저의 본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저의 유일한 직업적 관심사가 그쪽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한국에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했는데 이곳에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언제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마도 조금 특색 있네 라는 정도의 생각만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 음식들의 맛을 보잖아요. 완전히 미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다고요. 너무 맛있거든요. 혹시 제가 전생에 한국인이었을까요? 그 정도로 제 입맛에 완전히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에 비빔 잡채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참 웃기죠? 솔직히 미친 척하고 지금의 제 상황에 한국으로 여행을 올 때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호강시켜주자 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다니 말이에요. 그 행복감은 저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더군요. 그 뒤로는 다시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과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 열정적인 모습 그때로 돌아간 듯 했죠.
사람이 목표가 생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이겨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해냈죠. 다시 근사한 식당을 차렸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식당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길거리에서 한국식 비빔 잡채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 또한 어안이 벙벙한 요즘이네요. 스페인도 요리 쪽으로는 한가락한다지만 제 기준에서 최고의 요리는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